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네, 오늘도 상담 영상 또 찍으려고 하는데요. 네, 상담 영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쪽지나 게시판에 고민 게시판에 쓰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에다가 댓글 다신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 5월 17일 최근 이제 거의 다 왔네요. 5월 17일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새벽 1시 2분 34초에 온 메일이네요. 이메일로 왔네요. 자, 글은 굉장히 길어서 여기다 하긴 그렇고 제가 자막으로 힘들지만 자막으로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빵형님 안녕하세요. 이번 달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쪽지를 보낸 것은 메일 보내셨는데 주위에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고 충고나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쪽지를 보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87년생 32살이며 컴퓨터 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또 32살이네요. 처음은 전문대로 컴퓨터 학과로 시작해서 제 적성에 맞고 공부도 재미있어서 그렇게 지방 국립대 컴공 쪽까지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적성에 맞았다. 네, 전문대 졸업시까지는 학점도 좋고 괜찮았지만 컴공학과를 진학하면서 집안 사정도 더 어려워지고 학업보다 다른 쪽이 우선시 되면서 따라가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학업도 소홀히 하고 겨우 29살 나이에 겨우 졸업만 했었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 권유로 공무원 준비를 시작할 찰나에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반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재활을 하면서 또 1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네요. 핑계이지만 건강을 잃고 보니 미래에 대한 준비나 공부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몸 건강 관리를 하면서 해외 게임 프로그램 애드온이나 핵 같은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아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에 찾는 사람 있으면 온종일 피드백 해주고 원격 해주고 그러면서 소소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드는 생각이 저도 한때 전공을 했고 이쪽 직업을 열망했었는데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제는 몸도 많이 좋아졌고 저번 달부터 웹 개발 쪽으로 구직 활동을 했지만 나이 많고 할 줄 아는 신입이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웹 쪽으로는 전혀 무지하지만 빵형님 동영상을 보고 자바 쪽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보 처리 기사도 없어서 올해 목표로 잡고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구글로 제 나이대 신입을 검색하면 너무 비관적인 글들만 많아서 잘못 선택하는 것인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빵형님 영상들을 보면서 공감 가는 바가 많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생활 코딩 강좌나 자바의 정석 책을 보고 있는데 빵형님 영상 중에 자바의 정석 같은 경우에는 챕터별로 보라는 부분만 그쪽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자바, JSP, 서블릿, 스프링 쪽으로 공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바의 경우 어느 정도 선까지 익히고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책에 있는 예제와 문법적인 부분만 익히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쉽지가 않네요. 올해 준비를 하면서 취직이 되면 좋겠지만 학원 강의를 6월 말쯤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이 12월 말이라 내년으로 취직이 또 미뤄질지 나이 한 살 한 살이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올라오는 영상 하나하나 잘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현실적인 조언이나 쓴소리도 괜찮으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메일을 보내게 된다면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라고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글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하나하나 또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살이고요.
지금 읽다 보니까 바로 어제 영상 찍은 분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근데 다치는 바람에 모든 게 지금 정말 재미도 있고 적성이 맞다라고까지 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고 다치는, 그리고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뭐 다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무 건강이 나빠지니까 이제 게임 에드온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핵 프로그램이죠. 뭐 그런 걸 하면서 뭐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는 나름 삶의 활력소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몸이 좋아 건강해져서 이제 웹을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전공을 했지만 웹은 해본 적이 없고, 이제 대학에서 웹 할 일이 거의 뭐 있어도 기본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바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 얘기도 언급하셨는데, 정보 처리 기사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격 조건이 4년제 나왔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 시험 조건이 되니까 꼭 따세요. 이거는 뭐 학원을 등록을 하든 뭐 온라인을 등록을 하든 해서 꼭 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때 너무 비관적인 글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읽지 마시고 지금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하잖아요, 아쉬움 많이 남을 겁니다. 계속해서 아쉬움을 갖고 사는 것보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거 말고 다른 대안 생각한 게 없잖아요. 전공인데 저도 건설회사 갔다가 다시 갈 데가 전공밖에 없어서 다시 저도 IT로 다시 왔어요. IT 안 하겠다고 건설회사 갔다가 저도 그랬어요. 결국 올 때는 알고 있는 데밖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활 코딩 강좌와 자바의 정석 책을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챕터별로 보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다시 한번 찍어줄게요. 간단한 이제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자바의 정석 책을 지금 3판 서드 에디션을 보고 있는데, 출판된 이게 뭐 나온 발행일자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가 있으니까 2016년도 1월 27일 날 발행된 책이에요. 네, 이 책이고요. 자, 여기 그 책의 1권의 목차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뭐 변수 이런 거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대학 전공 출신이면 변수에 대한 거 당연히 다 알 거라고 봐요. 뭐 C 언어랑 뭐 비슷해요. 연산 이것도 다 알겠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래밍에 다 들어가는 게 조건 반복문. 지금 앞에 챕터 1, 2, 3, 4는 모든 프로그래밍에는 다 있는 거예요. 배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챕터 6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당연히 해야 돼요. 챕터 7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2 당연히 해야 돼요. 챕터 8 예외 처리 해야죠. 챕터 9 유용한 클래스, 유용한 것만 골라보시면 돼요. 뭐가 됐든 패스하려면 패스하고요. 챕터 10 날짜와 시간 형식화, 이것도 골라보면 돼요. 패스하려면 패스하고. 컬렉션 프레임워크, 여기서 잘 골라봐야 돼요. 어레이 리스트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터레이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잘 안 써요. 저도 10년 전에는 이터레이터를 꼭 썼는데 최근에는 해시 셋 쓰고 막 이러면서 썼었는데 최근에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 셋도 필요 없고 트리 셋도 필요 없고 해시 맵을 보면 돼요. 해시 테이블도 거의 안 써요. 트리 맵 다 안 써요. 프로퍼티 요 정도까지는 봐주세요. 그러니까 챕터 11장에서는 어레이 리스트, 해시맵, 이터레이터 일부 쓰는 데가 있으니까 이터레이터까지. 네, 그리고 프로퍼티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어레이 리스트,
이터레이터, 해시맵, 프로퍼티스 4개, 4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챕터 11에서. 나머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5장 입출력에서 요거 한번 쭉 훑어만 보세요. 그리고 이쪽 부분 코딩할 때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레퍼런스 식으로 사전 보듯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네,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빨리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웹 프로그래밍 하면서 거의 필수로 쓰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너무 옵셔널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간 되고 여유 있을 때 더 공부를 하시고, 제가 언급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자바는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자바를 먼저 하기보다는 HTML, CSS 제 영상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에 제가 여기에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볼게요. 걸지 모르는데 한번 걸어 볼게요. 한번 그거 보고서 한번 순서대로 한번 쫙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만 자바는 제가 얘기한 정도만 하시면 사실 초급 개발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상 하고 싶다 하면 이 책, 자바 형성 있는 책은 당연히 다 알아야죠. 네. 그리고 제가 단순한 책에 있는 예지와 문법 부분만 익히고 넘어가면 되는지 제가 이미 골라줬죠. 그 부분은 다 익히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쉽지가 않네요. 네, 요 학원 강의 어제 상담한 영상도 6월부터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학원 가고 내년 취업하는 거 있으니까 같은 상황의 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더 해드린 말은 자바의 정석, 자바 부분은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해라, 이거 얘기한 게 다네요. 근데 여기 DB는 빠졌는데, DB는 일단 오라클 많이 하세요. 오라클 먼저 오라클 위주로 하시고, 여유가 되면 MS SQL 하시고, 그래도 여유가 되면 마리아DB를 하시면 돼요. 이거 3개가 대부분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트그리 SQL도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오라클하고 많이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자바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쉽잖아요. 일단 열심히 공부를 했었으니까. 아무리 오래됐다 그래도 다 기억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9살에 졸업을 했으면 뭐 32이면 뭐 이제 3년 4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충분히 다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이상입니다.